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협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나마 토론 자료로 준비한 것은 제목은 의사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의사와 사회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의사 단체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압력 단체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의사들이 이렇게 힘을 펴지 못하는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지 아마 다들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사 리더십이란 대외적으로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국가 정책과 국민 여론을 이끄는 힘이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의사들을 단결시키고 단체 또는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끄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큰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의료계 종주단체 의협이 패싱을 당했습니다. 패싱. 제대로 정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의사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협 임총 후유증을 분열 위기 해서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다 또는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협의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의료계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세대 직역 간 갈증, 소통 부재, 구태형 의사결정 구도 등 우리 일반 사회에서 문제 있는 단체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앉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문제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책의 힘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고 그런 시도조차도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의사 리더십은 의협에서 나온다. 우리 아까 박인숙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미운이 고운이 해도 결국 대화의 파트너 의협인데 의협이 제대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의협회장 잔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협회장이 중도에 퇴진을 하고 불신임안을 상정을 돼서 어떤 분은 불신된 분도 있고 부결된 분도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에 참 창피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의협 전임 회장님을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결국 또 다음 의협 회장이 되셨어요.
다음 사진도 잘 아시죠? 예? 임총에서 지금 현 최대집 회장님께서 단상에 뭐 아주 헤딩을 하는 그 사건인데, 뭐 이 사건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그 제 친구들인데, 아, 도대체 의협은 왜 그러냐? 할 말이 없죠, 제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강경한 이미지로 회장이 되셨으면 잘하셔야 되는데, 모처럼의 기회도 날려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들이 안방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아주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의협 회장이 되셨는데, 막상 회장이 되니까 밖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회원들 생각에는 야, 뭔가 좀 세게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장이 되고 나니까 밖에서는 뭐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작년 아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그 젊은 이사들이 정말 몸을 내던져서 만든 기회조차도 날려버렸어요. 자, 이건 뭐 이것도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그 의협의 상근 부회장님이 그 공천 신청하셨다가 결국은 안 됐죠. 당선권이 안 되니까 사퇴를 하셨는데, 그럼 이분이 또 어떤 길을 걸으셨냐면, 아시다시피 그 최대집 회장님 취임 직후에 더뉴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문재인 케어와 흡사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하셨다가 회원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거둬들였죠. 이렇게 그 건강보험 노조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셨어요. 무상의료운동본부. 이걸 찬성하신다는 건지, 또 이런 분이 왜 또 그 하필이면 또 이런 그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저는 의협 임원의 정치 활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협의 정치화와 정치 세력화의 구별이 필요하다. 즉,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의협의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정말 어떤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세력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협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출세를 위한 정치를 한다면 오히려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다. 자, 정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하고 싶으시면 사퇴하고 하셔야죠. 의협 정관상 주요 임원의 정치를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의협 회장 및 상금 임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고 재임 기간 중 공천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1대 총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대집 의협 회장님께서 그 미래한국당 그 당시 황교안 대표님 찾아갔어요. 유세 현장에. 저도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신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전체 의사들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의학적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의협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즉, 정부나 여당, 야당 모두 정책적인 파트너입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 모두가 파트너이고, 이익단체로서 뿐만 아니고 공익단체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다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협은 공익단체로 가고 의사노조 출범들을 통해서 확실한 또 이익단체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신종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예방의학회에서 또 이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 의사들이 뭐 중국으로부터 차단하자, 뭐 어떻게 얘기했는데, 뭐 어떤 얘기 하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몰라서 안 하나 알아도 못 하나,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합니다. 이런 뭐 정치력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결국은 총력을 다해도 힘들지만 의사들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오히려 무너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3년마다 등장을 하세요. 자, 의사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중요하다.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학적 원칙에 충실한, 즉 어떤 정책의 목적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작년에 이 여름에 그 땡볕에서 고생했던 우리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의사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